26살. 채권자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울렸어요.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7만 5천 마르크.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의 빚. 밤에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천장에서 떨어졌고 아침에 눈을 떠도 첫 생각은 똑같았어요. 오늘도 어떻게 버티지?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눈을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 돈을 써도 되나를 계산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는 날이 많았고요. 눈을 감으면 숫자, 눈을 뜨면 현실. 어디에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될 사람이 못 되는 거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닐까? 그런데 딱 4년 후 30살의 그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자만으로 생활하는 재정 자유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수백만 명에게 돈과 삶을 가르쳤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기 개발서의 저자가 됐고 전 세계 강연장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보도 셰퍼.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절망에서, 진짜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던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그런데요, 성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는 빚을 졌을까요? 운이 나빴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도 셰퍼의 아버지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그 집안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식탁에서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들었고 부모의 대화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것들을 평생 자신의 진실로 삼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진실들이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은 우리의 운명이다.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게. 더 무서운 건 그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릴 때 타인이 심어놓은 말들, 그것들이 아직도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도에게 그 말은 돈 많으면 나쁘다였어요. 그래서 돈이 쌓이면 불안해졌고 그래서 썼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로. 그런데 13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가정의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아이, 13살짜리 아이에게 그 상실이 어떻게 새겨졌을지 생각해보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상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꼭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진 것, 마음을 열었는데 상처받은 것,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뭔가를 심어놓았잖아요. 다시는 기대지 말자. 믿으면 진다. 아무도 없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겠죠. 어머니 앞에서는 버텨야 했을 테니까요. 그 감정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뼛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면 무너진다는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자랐습니다. 뭔가를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기대면 무너지는 경험이 쌓인 채로. 그리고 16살 혼자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 나이에 혼자서 언어도 낯선 나라로. 용감했던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더 큰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었던 게 아닐까. 멈추면 그 두려움이 따라잡을 것 같아서 계속 앞으로만 달린 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바빠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잠깐도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대단해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가끔 그 분주함 뒤에 있는 것이 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멈추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서워서 달리는 건지 그 둘은 겉모습이 같아요. 행동이 같아요. 다른 건 그 사람의 내면뿐이에요. 나중에 보도 셰퍼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26이 되어서야 알았던 거죠. 빚더미 위에 앉아서 그 무렵 보도의 앞에 한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보도는 믿지 않았어요. 저런 말 듣는다고 빚이 사라지냐? 그런데 코치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왜 살고 있어?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빚을 갚으려고요. 다 갚으면? 그냥 살겠죠? 그냥 사는 게 목표야? 보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치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어. 이기기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보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평생 도망쳐 왔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13살의 그 밤으로부터. 이겨낸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그것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사람은 항상 뒤를 봐요. 나를 쫓는 것이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휘지 못해요. 뒤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는 사람은 앞을 봅니다. 물론 나아가는 사람도 두려워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두려움의 방향이 달라요.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지. 지금 서 있는 곳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의 차이처럼 들리지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넘어져도 그쪽을 향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게 아니라 끌리는 거니까요. 이게 단순한 마음가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에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나쁜 것을 피하려는 동기와 좋은 것을 향해 가려는 동기. 연구들을 보면 이 일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건강도, 관계도, 일도, 심지어 행복의 질 자체도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은 회피 동기로 살게 되는 걸까요? 어릴 때 심어진 것들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혼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남들한테 뒤처지면 큰일 난다. 그 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니까요. 저도 그랬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랬겠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극한의 경험 속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하나만 빼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이 말이 보도 셰퍼의 이야기와 겹쳐요. 아버지의 죽음도, 가난도, 빚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게 그의 자유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그 자유를 찾았어요. 보도 셰퍼는 빚더미에서 그 자유를 찾았고요. 우리는 어디서 찾게 될까요? 보도 셰퍼는 그날 이후 오래 생각했다고 해요. 자신이 왜 빚을 졌는지, 자신이 왜 돈이 쌓이면 불안했는지, 자신이 왜 16에 혼자 미국으로 떠났는지, 자신이 왜 평생 멈추지 못하고 달려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고통이 자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13살의 아버지를 잃은 것, 가난했던 것, 잘못된 믿음 속에서 자란 것, 그것들 자체가 자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자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기대면 무너진다. 돈 많으면 나쁘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도망쳐야 산다. 그 해석들이 그의 행동을 만들었고 그 행동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런 말이 돼요. 해석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쉽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해석이 해석인 줄 모르거든요. 그냥 현실인 줄 알아요. 그냥 사실인 줄 알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해석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보도 셰퍼는 26에 알았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그게 어쩌면 그 빚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고통이 그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고통이 그를 깨운 거예요. 고통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피하고 빠져나가고 없애려 해요. 그게 지지 않으려는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고통을 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아픈지, 이 아픔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이기려는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에요. 보도 셰퍼의 빚은 단순히 잘못된 재정관리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심어진 잘못된 믿음이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고통이 말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에 그는 바뀔 수 있었어요. 그 이후 4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일이 싸움이었겠죠. 몸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뒤를 보고 싶은 충동을 끊고 앞을 보는 연습을 하루하루 하는 것. 2년째 되던 해, 보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가장 무서웠다.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아요. 그게 혼자 걸어가는 길의 본질이거든요. 아무도 옆에서 맞다고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걸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걷는 거예요. 보도 셰퍼는 4년 동안 두려웠어요. 빚이 줄어드는 게 너무 느려서.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이게 다 의미가 있기는 한 건지, 그래도 걸었거든요. 모소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흙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자라요. 6주 만에 27m가 됩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도가 빚을 청산한 건 4년 후였습니다. 30살. 그 4년 동안 보도 셰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저축을 늘리고 빚을 갚아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해석해 나갔어요. 나는 돈과 맞지 않는 사람에서 나는 돈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기대면 무너진다에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실패자에서 나는 아직 완성 중인 사랑으로. 이 해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었고 행동의 변화가 결과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결과가 바뀌기를 기다리잖아요. 결과가 바뀌면 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도 셰퍼는 반대였어요. 나의 해석이 먼저 바뀌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빚이 없어진 날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나는 이미 달라 있었기 때문이다. 숫자가 바뀌기 훨씬 전에 내가 바뀌었다. 저는 이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숫자가 바뀌기를 기다리잖아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기를, 몸무게가 줄어들기를, 관계가 좋아지기를. 그게 바뀌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도 셰퍼는 반대였어요. 내가 먼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숫자가 따라왔고요. 무엇이 먼저 바뀌었을까요? 해석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행성,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해석,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해석.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어쩌면 보도 셰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려운 것들을 피하며 살아온 것. 이게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도망치는 삶에는 끝이 없어요. 도망칠 것이 항상 새로 생기니까요. 빚을 갚으면 병이 생기고, 병이 나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그게 안정되면 또 다른 불안이 오거든요. 나아가는 삶에는 지쳐도 의미가 있어요.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 방향이 힘든 순간에 나를 붙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도망치는 삶은 홀로예요. 쫓기는 사람은 주변을 볼 여유가 없거든요.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더 빨리 달려야 하니까요. 나아가는 삶에는 사람이 생겨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되거든요. 보도 셰퍼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건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보도 셰퍼가 말하는 진짜 자유는 통장 잔고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자유는 빚을 다 갚은 날 온 게 아니었어요. 방향을 바꾼 날 왔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도망쳐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10년, 20년, 30년을 쫓기면서 살아왔어요. 가난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남의 시선으로부터, 어린 시절로부터 달려왔어요. 버텼고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면 이상하게도 공허해요. 분명히 많이 왔는데,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 하고요. 왜냐하면 도망쳐 온 곳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나는 두려운 것들에서 멀어져 왔을 뿐 원하는 것을 향해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보도 셰퍼의 이야기가 제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게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남기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그 답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그게 진짜 답일 수 있어요. 불편함 자체가 신호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빨리 닫으려 하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닫은 질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가요. 무의식.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선택들에 계속 영향을 줘요. 열어두는 게 나아요. 불편하더라도. 모른다면 모른다고 두는 게 낫습니다. 그 열린 질문이 언젠가 답을 찾게 해줄 거예요. 보도 셰퍼는 빚더미 위에서 그 질문을 만났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질문을 만난 겁니다. 질문을 만난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보도 셰퍼가 성공한 건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방법들은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저축하기, 지출 줄이기, 목표 세우기,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왜일까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저축하면 빚이 사라지는 날 저축도 사라져요. 이기려는 방향으로 저축하면 그 습관은 남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하려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달릴 이유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보도 셰퍼는 그걸 알았기에 4년을 버텼고 4년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선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